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그것도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왜 지금 XRP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최근 영국 정부와 미국, 그리고 리플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협력 논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두 강대국이 자신들의 미래 금융 시스템의 문을 리플에게 활짝 열어젖힌 사건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기술, 채택, 투기 같은 단어들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금융 초강대국과 손을 잡고 일하기 위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글로벌 금융의 대변혁, 그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지금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리플의 유럽 CEO이자 상무이사인 캐시 크라크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영국 다우닝가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원탁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회의가 왜 특별하냐면 참석자들의 면면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국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이 자리에는 영국의 재무장관과 미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양국의 내로라 하는 금융 및 암호화폐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건 그냥 기업 대표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회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리플이 있었던 거고요. 이 회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 산업 전체의 국제 협력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본보기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왜 리플이 이 역사적인 회의에 초대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리플이 가진 독보적인 글로벌 입지 때문입니다. 리플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의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즉,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금융 강국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발판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대서양 횡단 풋프린트를 활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기술 혁신과 협업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회사는 없다고 양국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리플 역시 영국의 블록체인 채택을 지원함으로써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였던 영국이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혁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리플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바로 규제 조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명확하고 국가마다 다른 규제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영국 당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서로 다른 규제 입장을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겁니다. 두 글로벌 경제대국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어떻게 가치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의 기준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논의의 테이블에 리플이 핵심 플레이어로 앉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리플의 기술이 단순히 빠르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 글로벌 가치 이동의 표준 인프라로 고려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은행, 즉 영국의 중앙은행은 리플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미 그들은 리플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규제 조화의 움직임은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 즉 FSMA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편입시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폭발적인 기관 채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자산에 거대한 기관 자금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죠. 리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영국 당국과 여러 차례 정책 정상회담을 주최하며 성장 친화적인 규제 환경, 글로벌 암호화폐 표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명확성, 그리고 자산 토큰화의 장애물 제거 등을 담은 4가지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 및 영국은행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개념 증명에 참여하여 서로 다른 통화의 움직임을 동기화하고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을 탐색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노력들이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의 기술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을 빌리면 그 해답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송금 시스템, 즉 황홀의 은행 시스템은 사전자금이라는 비효율적인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활한 해외 송금을 위해 전 세계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 계좌에 미리 막대한 자금을 예치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묶여서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죽은 돈인 셈이죠. 바로 이 문제를 리플과 XRP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 더 이상 이렇게 막대한 돈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10조 달러에 달하는 이 비효율적인 자금을 더 낮은 숫자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돈은 자사주 매입, 배당금,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운전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XRP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효율성에 있습니다. XRP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하게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브릿지 통화로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현재 XRP 거래 한 건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작 10만 분의 6센트,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거래 한 건당 수수료는 약 2원 30센트나 되죠. 물론 이것이 비트코인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XRP와 비트코인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XRP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결제 문제, 즉 가치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극도로 효율적인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다음 진화 단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나 잭 멀러스 같은 사람들조차 비트코인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앞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부채시장, 레포시장 등 수백조, 수천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자산 토큰화 시대가 열릴 텐데요. 과연 이 모든 가치가 단순히 저장만 되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치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저장된다면 그건 비트코인에 저장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산을 거래하고 이동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소보다는 XRP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원장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이 모든 자산들은 XRP 같은 시스템 위에서 훨씬 더 잘 작동할 겁니다. 400조, 500조 달러 규모의 미래 금융시장은 바로 XRP의 영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의 프로젝트 다마이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가디언에 참여하며 엄청난 추진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입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최첨단 블록체인 제공업체들과의 협력을 포함하는데 특히 악셀라, 모멘토 블록체인, 인터루프 랩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토큰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앞서 나가는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기서 악셀라의 등장은 XRP의 미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악셀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기술을 가진 플랫폼으로 이미 80개가 넘는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라를 통해 랩트 XRP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건 XRP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XRP 레저 위에서만 작동했던 XRP가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등 수많은 다른 생태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관들의 XRP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이제 특정 체인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디파이, 자산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악셀라와 WXRP의 등장은 XRP의 유동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지금까지 관망만 하던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대략적인 투자 전략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나 뉴스 몇 개 본다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고민도 함께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혜택, XRP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항상 XRP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 종목에만 올인하는 집중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이 우수하지만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남들이 10%, 30% 수익을 얻을 때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전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특히나 전화번호를 양식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초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